그렇다니까. 그럼 뭐 보나 마나야. 무정지상으로 들어가더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심리적 관점에서 이제 한번 보자고요. 심리적 관점에서 생좌를 갖다 관성이 대단히 공명심이 강한 사람이야. 공명심이 강하고 보수성이 강한 사람이야. 이 관성이 생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은 관성의 기운이 생좌, 즉 다시 얘기해서 어떤 좋은 쪽으로서의 어떤 긍정심을 갖지만 그러나 공무원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심리들이거든요. 이것이 공명심과 보수성이 대단히 강한데, 심리는 그런데 이 심리에 따른 결과, 내가 공직에 있고 싶어하고 공직에 심리인데 그 결과는 어때요? 절이잖아. 꽝이야. 꽝. 그러니까 경인의 일주들이 공직 시험은 붙을 수는 있지만 올해는 못 있어. 그런데 일지가 경인이면서 여기에 사가 있다라든가 신이 있다라든가 이런 경우는 있죠. 그러면서 내가 센 직업에 있죠. 평생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성의 생좌 절궁하면 나는 이런 사람이지만은 직업은 어때요? 평생 하기가 힘들어. 그렇다. 근데 대운에서 여기에 사라든가 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잘하는 사람 대운에서 보면 반드시 인사신형으로 들어가. 틀림없어요. 그래요. 자, 그렇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사람들을 사회적 관점으로 우리가 본다면은 직업이에요. 이 직업인데, 직업이 관성이 쉽게 말해서 어깨에 힘은 주지만은 직업이 어때요? 끊어져 있죠. 그러니까 직주의 이동이 빈번한 거야. 직주의 이동이. 직업이 잘 바뀌는 특성이 있어요. 절을 놓으면은요. 하나가 온전하게 가지는 않는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이제 여러분이 한번 좀 보셨다고 한다면은 이번에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를 보시냐면 아직까지 여러분이 이제 배우질 않으셨어. 이제 공망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아주 안 배우셨는데, 공망은 이제 또 시간이 또 이제 또 아주 굉장히 오랜 시간 배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고요. 공망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만 들어보긴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이 공망은 다시 얘기해서 공망은 이 경금의 공망은 무조건 오른쪽으로 들어와요. 오른쪽으로 들어온다는 건 삼합의 오른쪽으로 들어와. 그럼 한번 볼까요? 경인의 공망은 금이잖아요, 그렇죠? 인오술이잖아. 자, 목, 화, 토, 금수가 있어요. 토를 기준으로 여기는 왼쪽, 여기는 오른쪽. 여러분이 보시면서 그렇죠? 그대로 하시면 돼. 금이잖아. 그럼 오른쪽이에요. 인오술의 오른쪽이에요. 인이 여 들어와 있네요. 바로 오른쪽에 뭐가 있어? 오가 들어와 있네. 오미가 공망이야. 무조건이야 이거는. 오미는 나한테 아직 안 배우셨면서 오행공망은 화예요. 물론 오미는 지지에 있으면 둘 다 공망이지만 오행공망은 화예요. 화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뭐예요? 화라고 하는 것은 관성이잖아. 그렇죠? 관성이 공망이야. 관성이 공망이니까 이런 사람들은 관직에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관이 공망이면은요, 특히 여명 같은 경우에 경인일주의 여명이라고 하죠. 관성이 공망이면은 혹시 여러분이 관성이 없는 사주를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무관사주라 그랬어. 무관이나 관성이 공망이나 비슷비슷해. 그러니까 남자를 의식하거나 뭐 남자한테 아주 절절 매거나 그러질 않아. 내가 내 편한 대로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 공망이라 그런다고. 그래서 관이 공망이면서 생자 절구면서 관공이야. 자, 여러분 관이 공망이 되면은 어떤 현상이 들어오는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전철을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반달가이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눈썹을 말이죠. 그리고 루즈를 막 칠하고 톡톡 하는데 그걸 위에서 이렇게 서서 이렇게 보면 얼마나 재미난지 몰라. 응? 이게 뭘 이렇게 바르고 이렇게 뭘 할 때 그 입을 가지고 입만 이렇게 보면 입모습을 보면 너무 재미나. 어떻게 입을
그렇게 하는가 봐. 뭘 이렇게 할 때 바를 때는 입을 왜 벌리는지 모르겠어. 아주 웃음이 나서 그게 뭐예요? 다시 얘기해서 관이 없거나 편인이 강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무관이거나 관공이거나 인성이 많을 때 그런 현상을 한답니다. 관은 뭐예요? 나를 기울하는 자제하고, 그럴 때 우리 관을 가지고 자율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아니면은 식상이 굉장히 많은 사주 있죠. 이럴 때 식상이 많은 뭘 쳐요? 관성을 치잖아. 그럼 식상의 감성계가 잘결 치니까 내가 하는 걸 의식을 못해. 편인이 많으면 뭐예요? 식상을 치거나, 또 관이 아예 공망이거나 관이 없거나 이래도 그런 행동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이 없어. 관이 공망이면 여명한테 남자잖아요. 의식할까요? 안 해. 진짜로 서쪽의 백호, 하얀 호랑이처럼 그렇게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강하지.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때린다고 하는 게 달래 때리는 게 아니에요. 때려보셨어요? 때려봤어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때렸다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뭐 익히 그렇죠? 자연스럽다고 표현하면 그건 좀 잘못된 표현이지만, 여자가 남자를 때린다는 건 요즘에서야 엊그저께 TV 보니까 그 문제가 심각하더구만요. 이제 그 원인이 경제력을 상실할 때 맞더구만. 그래서 경인, 갑신 일주들 잘 들으셔야 돼. 그래서 늙어서 맞지 않으려면 이거 누구 책임이에요? 부모 책임이에요. 부모가 그 앞길을 잘 터줘서 라이센스 하나를 반대하는 걸 딱 쥐어줘야 돼. 그러면 되지. 근데 부모들이 사주팔자를 믿나요? 사실 부모가 자기 자식을 제일 잘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해. 근데 제일 모르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부모예요. 누가 제일 잘 안다고요? 옆집 아저씨 아줌마가 제일 잘 알아. 진짜라니까? 왜? 객관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내 자식을 내가 관평가하면 안 돼요. 옆집 아저씨한테 물어보면 제일 편해. 아줌마한테 물어봐도 안 돼. 아저씨한테, 어쩌다 한 번씩 보면 아저씨한테 물어봐야 돼. 그럼 정확히 알아. 그래서 이 공부를 제발 좀 국민적으로 좀 해서 자식들 좀 훌륭하게 좀, 국영수보다 더 중요하지 않아요, 실제요? 다들 자식들 국영수 키워서 전부 다 부모의 욕심대로 키우려고 그러잖아. 근데 결국은 그렇게 되질 않아요, 인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관성이 생좌절국에 들어와 있죠. 이런 점, 그 다음에 공망인 점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경인 일주들이 주색 잡기를 참 좋아한답니다. 잡기에 능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명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공망이 관성으로 들어오면은 특히 무관사주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관이 고로 들어갔다 우리가 얘기를 해. 관이 고로 들어간 사주도 남자를 고르는 눈이 굉장히 높아요. 그 다음에 선도 많이 봐. 그런데 골라놓고 보면은 유야무야 남편이 내 품속으로, 내 치마 속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 그냥. 그렇다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안타까운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남명 같은 경우에는 자식의 어떤,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 이 관성을, 여명의 입장에서는 남편이지만 또 남명의 입장에서는 또 자식이 있죠. 그렇죠? 자식은 현달하지만 일찍 떨어지니까 조년, 이향, 원처, 항문 이렇게 해서 일찍 보내는데, 자, 어디로 보내라고요? 다시 한번 방향을 얘기하죠. 방향의 우리는 사생의 영마가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요렇게 있는데 보니까 방향이 인신사해가 이렇게 있죠. 인목은 어디였나요? 인목은 동쪽인데, 어느 동쪽이면 중국, 유럽, 신금은 북미, 그 다음에 사화는 저 호주, 뉴질랜드, 해수는 그 다음에 남중국, 그 다음에 일본, 싱가폴 이런 쪽 있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어디로 보내라고? 인목이니까 이렇게 빨리 보내라,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셨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공부를 한번 해보시도록 하시자고요. 이제
자, 이제 재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공부를 해보면은, 이번에는 재성을 보니까, 이 재성은 보니까, 간목이 인목을 봤네요. 그쵸? 간목이 인목을 보면 우리 이것을 걸록 이렇게. 근데 지금 좌법을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록좌에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절궁에 들어와 있어. 아, 그렇구나. 자, 어떤 사람은 선생님 저는 건좌절궁 할래요. 록자가 아니라 건좌절궁. 아, 그건 알아서 쓰셔도 돼. 건으로 쓰든 록으로 쓰든 어쨌든 록좌절궁으로 들어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일단 이 재성을 가지고 재성의 동태는 우리가 제일 먼저 보는 게 남명이에요. 그렇죠? 왜? 남명의 부인을 보는 자리니까. 그러니까 육친적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보시자고요. 육친 관점에서 보면 두 가지야. 하나는 부인이고 하나는 부친이잖아. 그렇죠? 부인의 동태가 록좌절궁에도 부인이 록좌에 있어. 어떤 부인이에요? 부인이 걸록에 놓여있는 부인은 어떤 부인이에요? 걸록의 부인, 똑똑한 부인이에요. 머리가 좋은 부인이라고요. 그런데 경인의 일주는 똑똑하고 아주 지혜로운 부인하고 만나지만 결국은 만나는 자리가 배우정이 절이니까 유정무정 부정한 거야. 부인은 아주 똑똑해. 똑똑하고 현명해. 아주 똑똑하고 현명해요. 그런데 결국은 왜? 관성 자체도 여명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장생에 놓여있으니까 남편이 똑똑하고 품성이 바른 사람이라고. 그런데도 무정하죠. 이렇게 남명의 입장에서 이번에 보면은 재성이 록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부인이 현명하고 똑똑하지만 결국은 절에 들어갔죠. 부부연이 별로 좋지가 않아. 자, 이번엔 부친의 동태를 보자고요. 부친도 어때요? 이 사람의 재성이 여러분 걸록에 들어와 있으면 기본적으로 부친의 도움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아요. 부인의 도움도 받잖아요. 그래서 이 경인의 일주쯤 되면은 부친의 도움을 받습니다. 받지만은 재물이에요. 그렇죠? 지킨다 못 지킨다? 못 지켜. 문제는 거기 있어요. 그래서 이 부친이 이렇게 걸록에 놓여 있으면 아버지가 재산이 있는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고, 근데 본인이 지키지 못하고 부친하고의 절에 들어와 있으니까 인연이 거기서 거기까지예요. 참 힘듭니다. 이제 이번에는 심리적 관점을 한번 보자고요. 심리적 관점에서 즉 간목이 인을 봤으니까 이 사람의 재성이 록절궁에 들어와 있으니까 재가 록으로 와 있다는 건 재탐이 강하다는 뜻이잖아요. 재탐은 강하나 이렇게 강하나 어때요? 결과는 뭐예요? 결과는 X 꽝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경인일주들이 돈을 벌 때는 많이 벌어요. 실제. 그런데 누구 때문에 즉 사람 때문에 결국은 결과가 꽝이야. 그래서 경인일주들은 돈을 벌면요 친구를 멀리 해야 돼요. 근데 이걸 알 수가 있나? 모르지. 그렇다고. 이래서 심리적 관점에서 그렇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사회적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은 경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돈이 장생으로 들어와 있죠. 걸록으로 들어와 있네? 걸록으로. 돈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돈을 지킨다 못 지킨다? 못 지켜. 그런데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서 일득삼실, 이게 일득삼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얘기죠. 많이 벌지만은 나가는 것이 어때요? 하나 벌어서 세 개 쓰죠. 이것을 일득삼실이라고 얘기해요. 하나 득해서 세 개가 나가고 잃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부인의 입장에서는 답답하잖아요. 근데 부인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이 참아요, 못 참아요? 강강강강해. 여러분, 이 관성이 절태로 들어가잖아요.
남의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들어. 절대 안 들어. 관성이 절대로 들어가는 사람 잘 안 들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부인이 에라 하고서 나가서 자기가 자기 사업해. 그래서 경인의 일주들은 대체적으로 부인이 사업하는 부인이 많더라.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제 그렇게 보는데 일단 말이에요. 이렇게 관성이 이렇게 재성이 이렇게 사회적 관점에서 록의 절구에 들어서 욕심은 많은데 절로 들어가니까 자기가 돈을 벌어서 하는 것마다 홀라당 말아먹고 그러니까 돈을 계속 갖다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부인이 스톱을 하고 부인이 다른 사업을 하게 마련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경인의 일주들은 부인이 나이를 먹으면서 절대적으로 재정적으로다가 권리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이게 여러분 돈이 없으면은요 어떻게 돼요? 결국 힘이 없어져. 힘이 없어. 그건 사실이에요. 남자 뭐 우리 결혼할 때 이제 잘생겼다, 능력 있다, 뭐 이렇게 많이 배웠다 얘기하잖아요. 그거 말짱 보루묵이야. 나이 이제 50 넘으면은 남편이 직장생활 한 10년, 20년 하다가 딱 사표를 와봐. 한 일주일간은 고생했다고 상다리가 부러지지. 열을 한 달 넘어봐요. 반짜리 하나씩 빠져서 아예 안 나와. 밥을 안 줘. 1년 딱 되면 부인이 집을 나간다니까. 그렇다고요. 그래서 돈 없으면은요 꽝이야, 꽝. 그래서 우리가 이 사주팔자를 감명한다고 하는 것은 뭐니 해도 머니의 관점, 제2 관점을 제일 보는 거예요. 사길신도 그래서 재관 인식 아니에요. 일단은 돈을 제일 앞에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주팔자 공부도 돈에 관해서 우리가 그 기회를 보려고 때가 언제가를 보는 거지, 뭐 오래 살고 늦게 살고 뭐 그런 거 전혀 아니야. 전혀 아니라는 걸 이제 여러분이 좀 보시고요. 자, 이렇게 좀 한번 보시고, 이번에는 우리가 좀 종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이제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봉법, 좌법, 그 다음에 인종법, 거법이 있는데 봉좌까지는 우리가 일지와 지장간의 동태를 우리가 살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장간에 없는 것을 어딘가에서 불러와야 돼. 이것을 우리는 인종법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제 없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얘기해서 없는 십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십성을 보니까 없는 것이 여기서 보니까 비겁하고 보니까 식상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요. 비겁은 우리가 가급적 보지 않기로 합니다.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요. 이미 경금이라고 하는 비겁을 우리가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나를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식상을 가지고 식상을 우리가 인종한다 그래요. 인종. 식상을 불러와야 돼. 불러오는데 나로서 식상은 금생수예요. 수인데 수가 우리가 인종할 때는 원칙이 양간을 불러온다 그랬어. 그러면 수도 임수가 있고 개수가 있지만 임수의 양간을 불러오는 것이 원칙이에요. 원칙이지만 반드시 우리가 갑자포태로 또 볼 수도 있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고선 양쪽을 다 보기로 한다. 원칙은 그렇지만 그러면은 임수가 요 인목에 오게 되면은 요걸 여기 임수가 이념은 병궁에 놓이겠죠. 그렇죠? 여기 지금 궁이니까 병궁에 놓이고, 개수가 인에 오게 되면 목, 욕, 궁에 놓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자고요. 임수는 병, 종, 절, 궁. 이해가 되셨나요? 네. 됐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음간의 개수는 욕, 종, 절, 궁 이렇게 돼 있어. 병하고 욕은 말이죠. 종, 지장간에 없으니까 불러왔구나. 그런데 절궁에 놓여 있구나. 일지가 종에 보니까 절궁에 놓이더구나.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지금부터
식상의 동태를 이제 보시는 거야. 식상을 보시자고요. 식상은 일단 우리가 자 다시 한번요. 비식재관이는 우리가 보는 관점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보는 관점이 이렇게 있어. 주어가 있어야 돼. 누가 비를 보고 식을 보고 재를 보고 관을 보고 인을 보니까 식을 본다는 건 누가 보는 것이 타당한 거예요. 모친이야. 왜? 어머니, 자식이잖아. 쟤는 누구의 입장에서 봐야 돼요? 남편이잖아. 그렇죠? 왜? 부인이니까. 관은 누구의 입장이에요? 부인의 입장. 왜? 남편이니까. 물론 이는 모두 다 보는 거야. 그렇죠? 비도 모두 다 보고. 요 관점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 그럼 내가 식상을 가지고 본다 한다면 벌써 식상은 누구의 관점이다? 여명의 관점이다. 그렇죠. 여자. 왜? 경인은 남명일 수도 있고 여명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둘 다 똑같이 놓고 보기는 좀 애매하니까 어느 한쪽을 먼저 보는 거야. 이제 여명 보고 남명도 봐야 되겠죠. 제일 먼저 이 순위가 있어. 여명을 먼저. 이 사람이 재성을 본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남명을 놓고 봐야 되겠죠. 식상이니까 여명을. 여명은 나한테는 자 육친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자식이죠. 자식인데 임수가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게 지금 종을 할 때는 양간을 갖다 쓴다 그랬지만은 개수라고는 은간을 쓰는 이유는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에 보니까 개수가 여기 오든 여기 오든 여기 올 수도 있잖아. 사주를 직접 보니까 임수가 여기 올 수도 여기 올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양간을 갖다 쓰는 원칙이 되지만 개수가 올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선 이렇게 갖다 쓴다. 자 그러면은 먼저 육친적 입장에서의 자식을 보니까 임수를 갖다 써보시자고요. 임수를 갖다 쓰니까 자식이 병종이야. 병종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이제 여러분이 이번엔 12운성을 배우셨어요. 저번엔 12성을 배웠고 12운성을 배우고 그 다음 배우는 게 12신살공망인데 12신살에 가면은 병은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무조건 뭐라고 하냐면 역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걸 하나 잘 알고 계셔야 돼. 병 하면 무조건 역마로구나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 그러니까 자식이 엄마의 입장에서 보니까 역마를 놓고 끊어져 있어. 그럼 뭔 얘기야 이게 도대체? 원처학문인 거예요. 조년 이양의 원처학문. 일찍 자식을 먼 곳에다가 공부시키고 떨어져 살게끔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병종절궁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식하고는 떨어져 살고 절구에 놓였으니까 자식하고 물론 인연이 있지만 정을 논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이럴수록 어떨까요? 부모가 끌어안는단 말이야. 너 멀리 가면 안 돼. 이것이 뭐예요? 팔자소관이야. 팔자는 반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떨쳐서 보내야 돼 이럴 때는. 그래서 자식은 멀리 떠나 보내고 그 다음에 이 개수의 자식이 있더라. 예를 들어서 식상의 자식이. 그럼 식상의 자식은 욕종절궁이야. 자식이 욕에 들어와 있다. 멋부리고 공부할까 안 할까요? 공부 안 해. 멋이나 부리면서 절궁에 들어서 속 썩이는 자식이야. 자 그럼 이렇게 보시자고. 여러분 진짜 개수가 있네. 여러분 보실까요? 나로서 여명인데 상관이야. 상관이 월간에 들어와 있어. 하극상이네 벌써? 자식이 일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쵸? 하극상인데 상관이야. 상관이 욕종에 들어와 있어. 욕에 들어와 있어. 공부할까요? 멋만 부려. 자식 놓고 나니까 이 자식이 상관이 누구를 쳐? 십성으로 정관을 치잖아. 남편을 치잖아. 자식 놓고 득자 부별이야. 벌써 상관이 앞에 놓여 있다 그러면 남편 보기 없구만. 결혼하고 자식 놓으면 남편하고 정이 멀어지겠구만. 벌써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상관의 동태를 우리가 육친적 입장에서 봤다고 한다면 이 사람의 식상을 심리적 관점에서 한번 보자고요. 심리적 관점에서. 심리적 관점에서
식상은 나의 건강이면서 나의 오지랖이면서 그렇죠. 내 활동, 나의 일터잖아. 일이 어디에 들어와 있어? 병종, 요게 들어와 있네. 역마에. 그렇죠. 먼 곳, 즉 이 사람은 돌아다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근데 오지랖은 넓지만 그 결과는 어때요? 꽝이야. 몸은 바쁘지만은 들어오는 게 없다? 없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이 사람이 개수라고 보자고요. 식상이 저렇게 심리적 관점에서 상관이 욕종으로 와 있으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한마디로 폼생폼사인 거야. 감성계가 드디어 굉장히 발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단히 오지랖도 넓고 감성계가 대단히 발달한 사람이라거나 눈물도 많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상관이 잘 발달하는 사람은 결과가 별로 안 좋아. 자, 그 다음에 사회적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사회적 관점에서는 상관이 병종으로 들어와 있다. 상관병종. 즉 역마로 들어와 있죠. 즉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선민성이죠. 호기심이에요. 내 잘난 맛이라고. 그런데 병종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오지랖을 한없이 펼치는 사주들이죠. 사회적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잘난 척을 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속성이 있는 사람들 그렇답니다. 근데 이렇게 상관이 저렇게 앞에 나오면 관상을 치죠. 그럼 어때요? 직업이 안정이 없죠. 그러니까 직주 이동이 많은 사람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식상의 동태를 가지고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살펴봤다고 한다면은, 자, 이제 식상까지 다 봤다고 한다면은,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우리가 인종을 싹 다 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죠. 남명의 입장에서 한번 보시자고요. 남명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한번 또 볼 수도 있죠. 남명의 입장에서 임수양간, 나의 식상, 남명의 식상은 뭐를 뜻하든가 육친에? 여명은 자식이라고는, 남명은 처갓집이잖아. 처갓집에 왜? 재성을 생해주잖아. 식상이. 재성이 와이프니까 식상은 뭐야? 어머니, 장모잖아. 장모가 병정절궁이니까 역마를 두고 있으니까 어디에요? 먼 곳에 있는 거예요. 처갓집이. 먼 곳에 있지만 절궁에 놓여있으니까 처갓집하고는 무연하기가 쉽습니다. 그럼 어쨌든 우리는 거기까지 보지 말자고, 뭐예요? 나로서 남편, 부인, 자식 이것만 보면 되잖아. 그죠? 사돈의 8점까지 우리가 볼 필요가 없어. 이렇게 이제 보셨어.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제 다 이제 봤어요. 다 봤으니까 이번에는 말이에요. 기타의 어떤 신살이 동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한번 좀 살펴보시자고요. 이제 여러분 교과서에 실린 그대로 보시면은 경인일주는 제가 첫 번째 그 시간 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구조가 이 경금의 양간의 금을 놓고 그 다음에 인목의 목을 이렇게 강하게 놨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금목의 상쟁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금목이 상쟁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금목 상쟁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얘기해서 한마디로 해서 나한테는 금과 목이 충돌하는 어떤 과정 속에서 신체의 상해 사고를 입을 수 있음이에요. 그러니까 경인일주가 신년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년이라든가 인사진 사명의 충형에 운이 들어오지요. 그러면은 수술수가 들어온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업상이 센 직업으로 대체가 돼 있으면 그렇지 않을 수가 있고, 차라리 내가 센 직업에서 인사진 사명이 들어오는 해는 승진승금한 해더라. 그렇게 보는 데 비해서 한편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경인의 일주는 뇌공관, 아마 그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이 뇌공관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뇌공관이라고 하는 것은 벼락 맞아 죽을 놈, 옛날에 그랬는데 그렇게 이제 해석하면 안 돼요. 다시 얘기해서 뇌공관은 전기라든가 가스라든가 등등의 어떠한 사업이라든가 직업들이 있죠. 이런 직업에 좀 취약하다는 얘기예요. 취약하고 또 이런 또 사업을 하게 되면은 돈을 크게 많이 못 벌어요. 그래서 이 뇌공관이라고 하는 것은 교통사고라든가
어떤 전기가스 교통사고 이런 것에 굉장히 취약하더라.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어. 경인일주들은 자칫해서는 금목상장의 사주고 인사진 충형이 들어오고 뇌공간을 낳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사고수 교통사고에 취약하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보험 잘 들어라. 상해보험에 잘 들어라. 생명보험에. 그랬더니 어떤 부인이 남편이 경인일주라고 보험을 잔뜩 들어놓은 거야. 그래서 공부했다는 거 아니야, 또 명리를 또. 근데 그렇게 쓰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천벌을 받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랬는데 또 하나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단장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제 이 단장관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단장관, 그래서 장이 끊어진 듯한 이런 얘기예요. 단장의 미아리 얘기 들어보셨죠? 옛날 그 중국의 삼국지에 보면은 원숭이를 잡아 새끼를 잡아서 배에 타고선 700리길 가니까 원숭이 엄마가 그 백기를 그 옆에 쫓아가 700리길 앞에 가서 푹 쓰러져 죽어버렸어. 배를 따보니 창자가 다 갈라져 있어. 이것을 단장이라 그래, 그쵸? 얼마나 슬프면 창자가 끊어지. 근데 실제 여러분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슬픔을 당해 보셨나요? 있을 수도 있어요, 살다 보면. 이걸 단장이라.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지 말고 단장관이 들어오면 쉽게 말해서 음식이 굉장히 까탈스러워요. 음식이 까탈스러워. 그 다음에 장에 탈이 잘 나. 장에 탈이, 위장이 약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사주를 보시다가 식상이 도화로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을사야. 목욕인데, 을사 목욕인데 식상이잖아요. 신의 일주가 있어, 어떤 사람이. 신의 일주. 신해가 목욕이죠. 식상 상관이죠. 그쵸? 가택 둘 다는. 그럼 어때요? 이게 식상 목욕으로 들어온 사람은 요래 음식이 좀 까탈스럽고 입맛이 좀 짧은 듯 하면서 미각이 대단히 발달되어 있어요. 미각이. 그래서 장에 취약하거나. 여러분 을사나 신의 일주들은 장에 아주 취약하고 음식이 까탈스럽고 맛이 민감한 사람들이 많아. 경인일주가 그렇다니까. 경인은 단장관을 낳지만 신의 을사는 어떻다고요? 식상이 이렇게 도화 목욕으로 낳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보셨다고 한다면 이제 보시는 방법이 지금 오늘은 두 번째 갑술에서 두 번째 보시는 건데, 자 이제 끝으로 어떤 걸 보냐면은 여러분은 도망역가 12신살이 있어요. 그쵸? 12신살이 있는데 아직 안 배웠어. 12신살 12개를 다 대입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도화라고 하는 것, 망신이라고 하는 것, 역마라고 하는 이 세 개를 대입할 거예요. 대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대입하는 것이 우리는 여명의 입장에서는 화숙을, 그 다음에 여명은 남명의 입장에서는 고신을 이렇게 우리가 대입한다고. 이렇게 여러분이 자꾸 이제 접근을 하셔야 돼. 이제 습관을 자꾸 들여서 한 20개를 하시면 쫙 풀이가 되는데, 도망력을 본다, 시리신살 도망력을 본다는 것은 반드시 일지삼합. 과습고신을 본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일지방합. 요 두 개를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 자, 그러니까 경인의 일주들은 보니까 경인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삼합체계로 보니까 인, 오, 술. 그렇죠? 방합체계로 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인, 묘, 진. 그렇습니다. 자, 과습고시는 방합으로 보고선 왼쪽은 여명, 오른쪽은 남명. 그러니까 인 앞에 오는 것이 뭐예요? 축. 요 진 뒤에 오는 것이 사. 남명은, 남자는 고신이 뭐예요? 인신사의 역마, 인신 사생지. 여명은 진술충미 사고. 아셨죠? 그래서 다시 이런 얘기예요.
이분의 인목의 축이 이분한테는 뭐예요? 과숙이란 얘기예요. 과숙은 혼자 잠잔다고 하는 의미에서 과부살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경인의 일주가 축토운이 됐어요. 그러면 과숙이 들어오죠. 과숙이 들어오면은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자, 축하고 인하고 더해보자고요. 요 지금 경인이 있죠, 이렇게. 그쵸? 축하고 인이 있어. 요 지장간을 볼까요? 어떻게 돼 있어요? 개신기. 여기는 무, 병, 갑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위에가 무게합 돼 있고 병신합 돼 있고 갑기합 다 되네. 그러면 축토가 들어올 때 결국은 뭐예요? 과숙이 된다는 것은 이 사람은 지장간이 전부 다 합이 되어 가지고 어떻게 된다? 일탈하는 거예요. 그럼 뭐야? 이혼의 전조지. 그러니까 축토운에 당신 조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이해가 되셨나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사화를 보시자고요. 남의 입장에서 사화는 보니까 인하고 사는 뭐예요? 인사신 사명 중에서 인사의 형이 들어와 있네. 그렇죠. 형이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썩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실제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아직 안 배우셨어. 저 뒤에 가면 이제 형이 되든 충이 되든 어떻게 한다고요? 이 지장 지지의 동태를 세력 분포에 따라 가지고 많은 녀석, 적은 녀석이, 많은 녀석이 아주 적은 녀석이 많은 녀석을 툭 쳐버리면 많은 녀석이 화가 나서 확 튀어나와.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왕신발. 강한 녀석이 약한 녀석을 폭 쳐버리면 약한 녀석 쇠자가 죽어버려. 쇠자발. 이 다음에 배울 거예요. 그런 현상도 드러나. 어쨌든 굉장히 흉의가 분명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사신의 이 사명은 원래 센 직업의 사지예요. 그래서 이 센 직업을 놓은 사람은 아주 좋아, 거꾸로. 그런데 일반인들은 인사형이 들어오면 반드시 어떻다고요? 관제가 따라. 관제가 따라가지고, 관제가 따르는 건 뭐예요? 돈 문제로 경찰서 앞마당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신금이 들어와서 인목을 치잖아요, 이렇게. 그럼 업상이 대체되면 승진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뼈가 교통사고도 뭐든지 절단이 나게 돼 있어. 그래서 이때 남명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렇게 고신 남명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인사형, 죄를 쳐가지고 어떻다고요? 관제. 그래서 홀로 되기 쉽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삼합의 동태를 보시자고요. 삼합의 동태를 보면 지금 인호술이네요. 그대로가 인호술이잖아. 그대로가. 그럼 뭐예요? 그대로를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12신살 할 때 거지장화 이렇게 이제 배웠어. 그러면 지살, 그 다음에 지장, 장성, 그 다음에 화계. 무조건 진술충미는 화계예요. 그런데 어떤 사주에 이게 과숙도 진술충미 사고고 화계도 진술충미 사고죠. 사고가 동시에 놓일 수도 있죠. 화계하고 사고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여기를 보니까 여명인데 여기에 축도 있고 여기 보니까 이렇게 술도 있을 수 있죠. 그럼 이 사람 화계와 과숙과 화계가 같이 있죠. 어떤 사람이에요? 보살사주야. 보살. 절에서 근무하고 종교 맺는 거예요. 한마디로 일찍 남편하고 헤어지는 사주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계과숙을 홀로 사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보실까요? 도망력일에 대해서 보시자고. 이제 도화라고 하는 것은 연살이니까 뒤연막은 인뒤에 오고 묘가 이 사람한테는 도화예요. 도화인데 여러분 이거 보시자고요. 요 도화는 여명한테도 해당되고 남명한테도 해당되지만 대체적으로 도화와 망신이 여명한테 해당된다면 망신과 역마는 남명한테 해당되기가 쉬워요. 대체적으로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 도화운이 예를 들어서 도화가 예를 들어서 이 사람한테 어딘가에 있다 이거예요. 요렇게. 그쵸?
있으면 요걸 우리가 진도화 그래. 실질적으로 사주에 지지에 자오 묘유가 있으면 우리가 도화살이 있다 그러죠. 근데 그거는 실질 도화가 아니에요. 그 사람 얼굴이 예쁘다 안 예쁘다 하는 거는 진짜 도화. 삼합의 도화가 들어왔을 때 아 얼굴이 볼만하겠다 쓸만하다 예쁘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이 사람을 한번 보자고요. 이걸 보시자고요. 이 도화가 이 사람을 남명으로 보자고. 남명의 도화가 묘로 들어왔네요. 그러면 재성도화예요. 그렇죠? 남명의 재성도화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돈 주고 나쁜 못된 짓거리를 하는 거야. 이거를 매간특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돈 주고 성을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쉽게 말해서 그때 잘못 싸면 망신 떠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일단 한번 보시자고요. 이렇게 도화를 보고 망신을 보시자고. 이제 망신을 보게 되면은 망신은 앞천망육이에요. 요 오 앞에 들어오는 거예요. 오 앞에 사지요. 그렇죠? 자 이럴 때 보니까 인사의 형과 더불어서 뭐가 들어온다? 망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화가 뭐예요? 화가 나한테는 편관의 망신이지요. 관의 망신이야. 그러면 여명의 입장에서는 관 남자로 인해서 망신. 여러분 이제 망신이 뭐가 망신이냐면 망신이 들어오는 애는 부부 이혼의 전조예요. 자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헤어지나요? 아니잖아. 헤어지기 벌써 몇 년 전부터 그 징조가 있어. 우리 결혼해서 잘 살다가 꿈이 나쁘다고 여보 내일 헤어집시다 그러진 않잖아. 그 징조가 언제 들어온다? 망신에 들어온다고. 그래서 망신의 해에는 부부 그 해에 불화가 인연이 돼서 징조가 돼서 이혼하니까 조심할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역마를 보면 역마는 충역제월. 그래서 거지장화죠. 요 거지장화 요 지사를 충을 내 충역제오니까 인이 뭐예요? 신이죠. 신금. 인신이 충이 같이 들어와 있죠. 그래 그 애는 천억 없어도 돌아다니다가 어떻다고? 교통사고 수술수 조심해라. 틀림없이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역마운에 충역이 들면 교통사고 등의 상신이 들 수 있으니까 대단히 조심해야 된다. 아셨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경인일주를 자의 형상부터 12운승의 포태부터 공망부터 그 다음에 우리 도망역 그 다음에 우리 고신까지 전부 다 쭉 이렇게 해가지고 봉좌인거 그 기법으로 쭉 풀어봤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가 전부 다 행운이고 결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한테 사화가 들어오거나 신금이 들어왔을 때 아 당신한테는 어떤 운이 들어왔다? 역마의 운이 들어오고 충형이 들어와 있죠. 그렇죠? 형, 충, 역마 같이 들어와 있죠. 그러면 신금의 운. 다시 얘기해서 2016년은 무슨 해예요? 보니까 병신이야. 아이구야. 위에서 관, 그 다음에 아래서 또 충 이렇게 들어왔네. 그러면은 뭐예요? 이 사람은 참 대단하구나. 이게 신금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은 역마의 인신의 충의 형이 같이 들어오죠. 그럼 경인일주들은 내년에는 자칫해서는 사고수에 틀림없어. 근데 그 사고수가 언제 들어온다? 보면은 자 신하고 인이 충되는 거. 신은 매돌 때 10월달이고 되게 뭐 음력이 이건 9월달이고요. 9월이고 그 다음에 인은 보니까 보통 2월달이고 그렇죠. 그 당신은 2월달 9월달에 조심하세요. 근데 다시 그날이 또 겹치는 날도 있잖아. 그런데 한 달에 몇 번 들어와요? 최소한 2번 들어와요. 최소한 2번 들어와요. 많이 들어오면 3번. 근데 어느 쪽 날인가는 그거는 우리가 저 뒤에 배울 운세 분석 중에서 시기 분석과 실행 분석을 통해서 그날을 찍어낼 수가 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인일주들은 2016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해 이런 해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런 얘기예요.
나한테는 편관으로 작용하죠. 근데 지지로 보니까 전부 다 나에게 비겁이 쟤를 위해 다투죠. 그럼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돈으로 다투다가 편관을 타는 거예요. 경찰서 가는 문제가 생기더라.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도망력이든 그 다음에 과숙이든 고신이든 이런 걸 가지고 전반적으로 쭉 이렇게 하나하나 여러분이 전부 다 접목해 볼 실력. 그래서 이것을 한 20개 정도만 쭉 하면 어떨까요? 60갑자를 전부 다 우리가 바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